검찰이 법무부 장관 조국 씨 부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 압수수색을 했는가? 여기에서부터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갔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냥 이렇게 뉴스를 보고 그런가 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국 씨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혹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뉴스를 제대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봤을 때 내용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그 뉴스는 잘못된 뉴스인 겁니다. 그럴 때 독자들은 언론사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압수수색을 받았는가? 밝혀진 바로는 이렇습니다. 조국 씨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다. 압수수색이 수사의 한 방법인 것은 알고 있죠. 이 가족 관련 의혹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조국 씨 자신도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했는가? 2019년 9월 23일 오전 9시경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겠죠. 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을 발부받고, 그리고 뉴스에 나온 바와 같은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그저 영장 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영장 신청은 더 일찍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23일 오전에 있었던 압수수색 일정은 적어도 하루 전인 22일에는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22일 문재인 씨가 미국으로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데 나온 바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씨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태풍, 평화시장의 화재 진압, 뒷마무리 이런 것을 잘 처리하라고 했다. 더구나 이것이 그냥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자기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린 내용이 이렇다. 그러니 문재인 씨가 할 이야기는 그것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언론에서는 이런 수식어를 앞에 붙입니다. 문재인 씨가 서울을 떠나자마자 했다. 문재인 씨가 서울을 떠난 바로 다음 날에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을 두고 지금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근거로 삼기도 하고,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춘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조국 관련 수사로 윤 검찰총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거의 탈진했다고 한다. 병원에 가서 링거까지 맞으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 총장의 투혼, 여기에 대해서 보도하는 그런 매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자신의 상관인
문재인 씨의 항명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물론 당연히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 여부가 아니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판단은 뒤로 물려두고 그러면 정말 항명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그는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항명을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 문재인 이러한 대결 구도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도 두고 봅시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이런 대결 구도라고 한다면 현 정권의 정점, 문재인 대통령을 치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지닌 자는 스트레스 따위에 시달리지 않죠. 그것은 싸움의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씨하고 대결하고 있다 하는 것은 나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사실의 힘을 믿어보기로 하죠.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는 거기에 아주 흥분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은 무엇인가? 조국 씨를 언제 소환할 것인가? 조국 씨가 구속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문재인 씨는 그냥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소강상태라고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이야기했고 태풍을 이야기했고 연기가 가시지 않은 평화시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들을 잘 챙겨라 그랬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 조국 씨 관련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휘청한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으로 간 다음 날 보란듯이 그리고 그 전날 이미 보고 다 했겠지만 그냥 압수수색 진행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저 순탄하게 항명이니 뭐니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법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씨에게 충성하는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오히려 읽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병원에 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쉴 틈 없이 이번 수사는 광범위한 그런 수사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때문에 누적된 피로, 육체적인 피로, 그것 때문에 링거 주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한다 하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 문재인 대 조국 이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박상기 법무장관이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의 근무처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보고했어야 한다. 그랬죠. 같은 논리로 지금은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씨의 아내 정경심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미리 보고해야 했겠죠. 똑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고 못하거나 보고 안 하거나 둘 다 문제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씨가 사전에 밝힌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자기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 가령 법원에 어떤 법관이 있습니다. 그는 특이한 사정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은 맡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사라고 해둡시다. 그러면 그는 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사건은 내가 다루지 않겠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경기도 사건은 다 배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무원은 국가에 불충실한 공무원이 될 것이고 그렇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무원을 굳이 그 자리에 두는 것은 특혜가 될 것이고 비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조국 씨가 자기 가족 관련 사건, 현안이기도 하고 이 방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받을 테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지한 이야기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통제하는 그 권한을 박탈해야 하겠죠. 임의로 받지 않겠다가 아니고 없어야 제대로 시행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일정한 권한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일정한 권한이 없는 법무부 장관은 법률이 규정한 공무수행 가운데 일정한 영역의 공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법무부 장관은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자다. 이렇게 될 것이고 당연히 임명권자는 그를 해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보면서 공직자를 두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일반적인 그 노동자의 권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권익이라고 해야 하겠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민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의 압수수색은 정경심 씨 관련 압수수색이다. 조국 씨 관련 압수수색이 아니다. 만일 조국 씨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면 조국 씨의 이름으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국민들의 인식은 이와 관계없이 따로 갑니다. 국민의 인식은 어떤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 당했다. 이것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국민은 조국 씨가 압수수색 당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론은
국민이 형성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무엇을 보았는가? 국민이 무엇이라고 인식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곧 여론이 됩니다. 법적으로 어떻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정치인이라고 분류되는 고위공직자들, 의사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이런 공직자들은 국민의 여론이 법인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대중의 피가 끓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초동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된 겁니다. 대중인 국민들이 기대하는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 그것은 조국 씨와 그 일가, 그 친인척, 그 다음에 조국 씨의 정치적 동지들, 또 경제적 동지들, 그런 사람들이 대략 한 40여 명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삼각형 포토전에 서 있는 모습, 그 노란 삼각형 거기에 서 있는 모습,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또 이런 사람들이 심야에 구치소로 가고 있다 하는 신문의 사진, 그들이 법원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숨가쁘게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그것을 억지로 가리고 사진을 찍히고 하는 이런 것이 형사사법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중인 국민들이 보고자 하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조국 씨 부부, 그리고 그의 아들딸, 모친, 그의 형제, 이런 사람들이 어느 구치소에 입소했다고 한다. 이런 뉴스. 조국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혹은 당장은 국회의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정치 조직, 선거 조직 수십 명이 다 잡혀와서 몇 개의 구치소에 나뉘어 수용이 됐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의 피가 끓으면 항상 이렇게 잔혹한 결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누구에게 좋은가?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에게 이익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문재인 씨가 조국 씨처럼 너무나 부패한 일족, 너무나 배신적인 이런 자기들의 정치적 성공을 위한 그런 집단, 그들에게 처절하게 당했다. 그런 소식을 얼마나 속았는지, 얼마나 나빴는지, 그리고 얼마나 문재인 씨를 허수아비로 만들었는지, 이러한 소식들이 해일처럼 몰아쳐 주면은 귀걸이를 착용한 사진이 붙은 그 이력서 관련 사건들은 이제 국민 대중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이러한 신분 높은 사람들, 대통령, 청와대, 장관, 국회의원, 이런 고위층은 한통속이다. 이렇게 완전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도 아마 내통했을 것이다. 미리 숨길 것은 다 숨겼을 것이다. 압수수색 해봤자 나올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적인 작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어디에 있던 것을 치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2배로 흔적을 남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치운 자국이 남고, 둘째는 옮겨 놓은 곳이 거기에 새로운 형체가 생긴다. 이런 것이죠. 범죄자는 범죄자의 심리로 그 증거를 은닉하려고 합니다. 범죄자 마인드로 은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범죄자 마인드를 추적해서, 그래서 그 증거를 찾아내는 전문가가 바로 수사관인 겁니다. 그래서 숨기는 사람의 마음, 이렇게 속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역추적해서 찾아내는 사람은 나름대로 우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각도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별건 수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별건 수사는 아닙니다. 지금 언론과 국민 대중의 오늘자 관심, 오늘 제일 궁금한 것, 그것은 조국이 언제 구속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죠. 정경심 씨와 조국 씨 이렇게 둘을 두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면 누구를 구속할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그런 기사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정경심 씨를 구속한다. 이 경우에 조국 씨를 불기소할 수 있다. 구속은 한 명만 하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명까지 한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소문이 난 윤석열 총장이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다. 그리고 정경심 씨를 구속하되 조국 씨는 불구속 기소한다. 이러면 문재인 씨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윤 총장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윤 총장이 항명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정경심 씨를 구속하지 않는다. 조국 씨를 구속한다. 이 경우가 되면 문재인 씨가 윤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따라서 윤 총장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나름대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한마디로 대중은 현직 법무부 장관을 구속수사할 것인지 그럴 리는 없지 하는 그 불신의 심정으로 그렇지만 혹시 모른다 하면서 눈을 빛내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명만 구속한다고 하는 속설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조국 씨의 부부 그리고 조국 씨의 정치적인 조직, 경제적인 조직 이런 사건은 이미 유례 없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 부부는 각자 자신이 어느 만큼 범죄 행위를 했는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하면 구속 수사할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조국 씨하고 문재인 씨가 한편인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떤 때에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럴 텐데 바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조국 씨가 보험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대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뜻이 되고 바로 그래서 이렇게 둘로 보였다 하나로 보였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여러 가지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